안녕하십니까, 이정석입니다. 오늘 42번째 시간, 영업 리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영업 리더의 A, B, C, D를 말씀드렸죠. 팀을 빌딩할 때 3A, 그 다음에 실행함에 있어서의 장기, 단기, 실행 전략 등 과정, 결과, 균형을 유지하는 리더, 그 다음에 일관성, 컨시스턴시에 대한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조직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3D, 델리게이션, 디벨롭먼트, 마지막 디저브드 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리더는 결국은 어떤 존재냐? 조직을 다르게 만드는 사람이죠. 차별화를 만드는 요소죠. 가로축과 세로축을 세워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리더의 실행 정도에 따라서 세로축의 결과가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리더의 실행점과 결과점이 만나져서,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가운데 45도 각도로 해서 일상 안으로 치닫는 모습이 되겠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더는 우선은 회사의 지향점을 명확히 나와 싱크시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회사의 지향점과 목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지향하는 것을 정확히 나와 일치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들을 끊임없이 도와주어야 되죠. 그들이 그 지향점에 맞게끔 가도록, 실행하도록 직원들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결국은 처음에 의지와 관계없이 중간에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리더는 항상 명확한 지침이 운용되도록 하는 거죠. 스탠다드를 지켜가는 것이 리더가 할 일이고, 마지막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가 실행을 해야 된다.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것에 의해서 조직은 결과를 달리 가죠. 앞에 그 A, B, C, D가 항상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되어 가기 위해서 오늘은 그런 역량을 다시 한번 몇 가지 팁 드리고, 어떤 면을 더 우리가 달리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리더의 역량, 영업 직원의 역량 모두 같지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역량은 크게 4가지 도메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배워왔고 교육받고 또는 생각하는 것을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리더의 가장 큰 요소는, 역량은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를 어떻게 달리 볼 수 있고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시장과 고객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다음에 틀을 깨는 사고방식을, 브레이크트루 띵킹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실행에 있어서 리더십을 보여야 되겠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조직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는 팀들을 빌딩하는 과정 전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스트레이트 토크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더 의사결정, 단호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는 팀을 어떻게 빌딩하느냐, 3A에 의해서 조직의 팀을 구성하고 팀들을 어떻게 델리게이션하고 어떻게 개발해서 키워가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역량이 되겠죠. 마지막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과를 못 만드는 리더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못 만든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것이 영업 리더들이 갖춰야 될 역량의 4도메인이고, 중간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서브 아이템인데, 옆에 A, B, C라고 표시한 거는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논의했던 A, B, C, D를 매치시켜 본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가 불과 1분 30초 안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1년 동안 교육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코칭해 가는 것이 영업 리더의 역량 개발 모델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미 교육을 다 받으셨고 인지하고 계신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리캡만 드렸습니다. 단,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2가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실행이다.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영업 리더들에게 제가 리더를 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말, 가장 강조했던 용어가 바로 이거죠. contagious한 패션. 다시 말하면 열정은 열정인데 모든 조직에 전염될 수 있는 열정을 리더는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열정 있는 리더가 조직을 열정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고, 열정 있는 리더가 조직의 팀원들을 열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가 결합된 리더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거에 대한 how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how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2가지 잊지 말아야 될, 명심해야 될, 우리가 리더로서 반드시 키핑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입사 3년. 저는 30년 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제 비즈니스 DNA가 3년 안에 다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얼리버드입니다. 신입사원 때 한 8시 전에 출근하다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출근 시간이 좀 늦게 나오는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죠. 7시 한 40분에 출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고 사무실에서 신문을 본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때였기 때문에 멍이 앉아 있다가 때로는 사무실에 비치된 제품 설명 자료를 끌적거리기도 하고 넘겨보기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한 8시 10분 되면 제 세컨 라인 보스의 보스인 본부장이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다 처음에는 이분도 이제 처음 배치받고 왔을 때 인사를 드렸으니까 아니까 쭉 지나가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절 부르죠. 이장석 씨, 내 방으로 올래요? 갔죠. 가니까 이제 커피를 한 잔 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삶에 대한 얘기, 인생에 대한 얘기, 영업에 대한 얘기, 직장인의 기본 얘기 지속적으로 코칭을 해 주셨죠. 그분은 다른 부서에 가서도 다른 영역을 맡았을 때도 이 얼리버드를 매우 중요시하는 분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직원들과의 반발이 많았었습니다. 왜 영업 직원들 출근 시간까지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이 많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만난 리더는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35년 전이니까 어떤 이 경비 집행이나 고객 접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좀 느슨할 때였습니다. 관리 포인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장석 씨, 절대로 직원들과는 술집에 가지 말아라. 직원들과 호프 한 잔을 기울이고 소주 한 잔 마시는 거야 괜찮지만 술집을 들락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분이 저와 근무하다가 지방 영업을 총괄하는 한쪽 부문을 맡아서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서 보니까 어이없는 일을 목도하게 되죠. 그 당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영업 직원들의 차량 마일리지 지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사이트에 고객을 만나려고 하면은 왕복 거리를 직원들이 올려서 회사는 그에 따라서 정해진 산정 방식에 의해서 돈을 돌려주는, 리임버스 해주는 시스템이었죠. 가서 보니까 이분은 참 재밌는 거죠. 사무실에서부터 A라는 고객을 가는데 어떤 직원은 20km를 왕복 거리로 올리고 어떤 직원은 30km를 올리고 어떤 직원은 40km를 올린다는 거죠. 사무실로부터 B라는 고객 사이에 가는데 어떤 직원은 150km를 올리고 어떤 직원은 200km를 올리고 어떤 직원은 250km를 올린다는 거죠. 동일한 동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직원들마다 회사에 신청하는 마일리지가 다를까? 이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회사가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리임버스 해주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죠.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이분은 당신이 직접 왕복한 거리를 기록했다가 그걸 블리튼 보드에 붙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A라는 고객까지 왕복할 때는 18km로 회사에 신청을 하세요. B라는 고객을 갈 때는 155km로 신청을 하세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것은 그 지방사무소에 있었던 입사 동기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장석 씨, 누구누구 당신하고 일했었지? 그런데 참 그 아저씨 또라이다. 아니, 이런 블리튼 보드에 이런 걸 붙였어, 그 아저씨가. 마일리지를 붙여서 이렇게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 그 부장님이 또라이니? 네가 또라이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장이 또라이였습니까? 그 직원이 또라이들입니까? 세 번째 제가 만났던 리더는 제가 두 번째 저의 인사관리자인데 참 특이한 사람이었죠. 영업을 하지 않다가 영업부로 온 분인데 매우 특이한 어프로치를 많이 하죠. 동상적인 비즈니스를 접근하는 것에서 틀을 벗어나서 보통의 사람들이 10을 얘기할 때 100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A를 얘기할 때 A 플러스 B를 얘기하는 그런 약간 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관리하는 기법이 뛰어났었죠. 그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영업 조직에서 주어진 목표와 전혀 다른 얘기를 또 얘기하는 이런 사람에 대한 저항이 많았죠. 특히나 이분은 영업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직원들의 저항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저는 이분과 일을 하면서 빅픽처에 대한, 메가 플레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첫 출근하는 영업자의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원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회사를 떠나게 되었죠. 저는 이 세 분을 제 첫 출근한 영업자에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외눈박이 마을에 양눈을 가진 리더들이었다. 이 리더들이 틀렸습니까? 영업 직원은 일찍 출근해야 된다.
영업 직원들은 정직해야 된다. 영업 직원들은 전략적이어야 된다. 이것이 틀렸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하던 관행과 다른 얘기를 하는, 새로운 얘기를 하는, 아픈 얘기를 하는 리더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들을 저항하게 되죠. 적을 만들게 되죠. 저는 35년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제 내재된 모든 것들은 우리 흔히 속담에서 나오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것처럼 저의 35년 비즈니스 생활은 이분들로부터 내재화된 거다. 제가 오늘 영업 리더 여러분들께 첫 번째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직원의 미래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여러분들 직원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마디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실행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내재화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다시 한번 잊지 마려고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직원의 미래는, 여러분들 직원의 삶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좌우된다.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영업 직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영업 직원들은 아나운서, 앵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영업 직원은 메신저, 전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업 직원은 허리로서 회사의 지침과 온라인이 되어서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을 해야지, 회사의 지침과 어긋나게 나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뒤에서 불평불만을 하고 직원들 마주 앉아서 회사와의 정책과 다른 얘기를 하는 백시트 드라이버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영업 직원들 리더는 일반 리더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벽돌 3장과 벽돌 4장을 비유드리고, 영업 리더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목표 활동을 할정을 할 때는 아주 무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영업 리더는 골목대장이 된다. 직원들이 납작 엎드리고 골목대장처럼 하는 리더는 되지 마라.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리더 오늘 교육을 끝내면서 2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직원들의 미래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앵커가 되거나 전달원이 되거나 백시트 드라이버가 되거나 골목대장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앞에 다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량 영역이 있지만 2가지 통만 말씀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통은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하면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는 2가지만 하면 통찰력은 생긴다고 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육하원칙입니다. 여러분, 키플링이라는 시인을 기억하시죠? 우리에겐 정글북으로 잘 알려진 1907년에 42살의 나이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최연소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6명의 충직한 하인이 있다. 그들의 이름은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죠. 육하원칙. 육하원칙으로 생각하고 육하원칙으로 말해라. 나중에 저희가 직원 세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육하원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what,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고 why, 왜 하겠다는 목표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how를 고민하면 됩니다. 여기에 항상 육하원칙 플러스 리더가 볼 것은 1P,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 리드 타임, 피리어드까지 고민해라 라고 해서 제가 육하원칙 플러스 1P를 생각하면 통찰력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통찰력을 갖추게 된 요소는 저는 얼리버드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흔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얼리버드가 중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얼리버드가 될 수 없는 부서도 있죠. 밤새 일하고 다음날 쉬어야 되는 사람. 일정에 쫓겨서 프로젝트를 인수해야 될 때 밤새면서 일하고 어떤 긴 시간의 휴식을 가지는 직군 또는 개발직, 이런 데들은 이것이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죠. 하지만 영업직은 영업에 있는 사람들은 얼리버드가 되어야 됩니다. 9시 출근하는 사람이 9시 근처에, 8시 출근해야 되는 회사에서 8시 근처에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영업직원은 저는 자격이 없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직원은 근무 시간이 시작된과 동시에 나의 시간이 없거든요. 특히 여러분 리더는 어떻습니까? 회의도 있죠. 보고도 있죠. 고객의 이슈도 있죠.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눈 뜨고 있어도 항상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게 영업 직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그러면 언제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통찰력이 생기겠습니까?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이 저는 얼리버드로서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갖춰야 되는 것이다. 옛날처럼
사무실에 일찍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시작하기 전 어디선, 집이든 고객사 앞이든 또는 카페든 어디든 나만의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1시간을 갖게 되면 1년에 260시간이고 그 260시간은 8시간 근무 시간으로 봤을 때 5주, 5주가 더 생긴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5주를 남보다 더 생각하는데, 한 달을 남보다 더 생각하는데 어떻게 통찰력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5주에 그는 몇 제곱승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업무의 스트레스는 날아가고 창의력은 올라가죠. 저는 이거를 얼리버드 인덱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찰력은 육하원칙, 그 다음에 얼리버드, 조조, 음은 조조와 똑같네요. 조조가 매우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 다음에 양손잡이, 제가 밸런스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트루 띵킹, 다시 말하면 틀을 깨는 사고가 가능해지고 틀을 깨는 사고가 만들어지면 통찰력, 첫 번째 통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리더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육하원칙과 1P를 생각하고 어떻든 간에 나만의 생각하는 시간을 일찍 가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 통입니다. 두 번째 통은 신통한 겁니다. 여기서 통은 신통하다는 게 음은 똑같지만 그 뜻이 아니라 신뢰를 부르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소통법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본사에서 2년을 근무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우리 한국에 있는 리더들에게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선 우리가 흔히 소통하면 이런 얘기가 있죠. 리스닝을 잘해라, 퀘스처닝을 잘해라, 그죠? 소통을 잘해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스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이 있고 여러분들 교육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도 직원 교육 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리더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리더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자신감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고객들이 이 프레젠테이션을 얘기하면 우리는 해당이 없어요. 우리는 1대1로 고객을 만나기 때문에 작은 책상에 마주 앉아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이 필요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당신은 영원히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영원히 1대1로 고객을 만나는 일만 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 리더는 어떤 경우든 무대에 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 스킬입니다. 이거를 갖추시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드리고, 이것은 제 교육의 본인의 목적이 아니니까 다시 신뢰받는 소통으로 가죠.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갈씩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원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약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로부터 얻고자 하는 답은 뭐겠습니까? 계약을 할 수 있다, 하지 못한다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약할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났고 내일 누구와 무슨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모레 뭘 하려고 하고, 이런 설명부터 합니다. 그럼 여러분 들으려고 합니까? 듣지 않죠. 그러면서 야단을 치면 직원들은 뭐라 그럽니까?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처럼 허리에 있는 리더와 임원진과 최고 경영층은 듣는 인내의 지수가 더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경영층들은 5밖에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최고 경영층은 0.1밖에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은 뭐냐? 제가 2년 동안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 리더들이 소통하는 법의 차이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Can you close it by next Wednesday? 라고 했을 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일 누구를 만날 거고 모레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려고 하고 과정과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원하는 답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Stop it, stop it, stop it. Can you close it by next Wednesday? 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은 고객이 또는 내부에서든 질문할 때 정확히 질문의 의미를 듣고 의문사에 맞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고객이 when을 물어봤으면 when에 맞게끔, 누구와? 라고 물어봤으면 누구라고, yes, no로 물어봤으면 yes, no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씩 대답, 그런 필요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신뢰를 부르는 소통,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부사로 얘기하지 말고 수사로 얘기해라. 계약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입니까? 예, 100억 정도 됩니다. 언제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 중으로 가능합니다. 되겠습니까? 100억입니까? 99억입니까? 98억입니까? 105억입니까? 110억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까? 다음 주 수요일입니까? 최대한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죠? 제가 리더의 중요한 요소, 실행의 전략적인 실행의 중요한 요소에 그랜뉴럴라이즈 해라, 알갱이화해라는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배웠던 건데 실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일보다는 내일 오전 10시, 다음 주 수요일보다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영업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업은 전쟁이다. 전쟁에서 전투에서 진 장수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갔는데 갑자기 매복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우리 병사들이 말을 이렇게 안 들어서 전술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을 졌으면 목을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죠. 잘못된 경우일수록 더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졌으면 진 겁니다. 그래도 보고받는 사람들은 그 과정과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뢰를 부르는 소통의 제일 어려운 꼭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가 있죠. 해가 떠 있는 한. 그런데 마치 12시 조금 넘어서 12시 3분인가 6분인가요? 우리 정수리의 정중앙으로 머리에 해가 떴을 때는 그림자가 안 보인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때도 그림자는 존재하죠. 우리 발바닥 밑에 있는 거죠. 영업 조직이든 어떤 비즈니스 조직이든 명암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영업 조직은 결과가 좋으면 나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가 안 좋으면 나쁜 것만 얘기하죠. 그렇지만 훌륭한 리더는 결과가 좋을수록 더 어두운 것을 찾아내고 문제 있는 영역을 찾아내고 해결되는 과제를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잘 나갈 때도 겸손되이 잘된 것은 30%, 잘못된 것을 70%를 먼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나의 과제와 현안을 올려놓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달라집니다. 이 네 가지는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한 거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수없이 많은 리더들로부터 체득한 것을 저희 후배 리더들에게 동료 임원들에게 얘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두 가지씩으로 얘기해라. 분명하게 얘기해라. 졌으면 진 거다. 그리고 언제나 어두운 영역은 존재한다. 그 어두운 영역을 감추려 하지 말고 먼저 얘기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 참 어렵죠. 마키아벨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오더,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성공까지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플랜하고 실행하고 메이크 한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어렵다. 여기 나와 있는 루이스 라모르라는 소설가가 했던 얘기입니다. 아무리 진보적인 혁신적인 사람도 변화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를 바꾸라면 안 바꾼다는 거죠. 윌슨 대통령이 했던 말이 우리에게 가장 와서 닿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적을 만들려고 하면 변화를 주도해라. 아까 제가 저희 DNA를 만들었던 새 리더, 제 입사 3년 안에 저를 가르쳤던 리더들의 다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삶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에서 성공적으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적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변화를 주도한 사람에게는 적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변화를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조스의 얘기로 오늘 이제 5주간의 교육을 리더의 교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조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판받는 것이 두렵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지만 뭐라고 밑에 쓰여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과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리더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변화를 주도하면서 잡음도 나오고 충돌도 있겠지만 그 변화가 조직을 바꾸고 미래를 위하는 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주 동안 리더에 대한 얘기에 같이 고민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우리 영업 직원들이 어떻게 실행상에 있어서 달리할 것인가 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한 달간 나누고자 합니다. 더운 여름 시간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